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오지민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지민 학생 잘 지냈습니까? 네. 학교 어떻게- 다니느라 요즘 조금 바쁘기는 한데 네네. 그래도 이제 마지막 학기니까 재밌게 다니려고요. 수강 신청을 잘 성공했어요? 네, 수강 바구니에서 다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완전 신청날 안 해도 됐었어요. 축하드려요. 여름 휴가 안 갔다 왔죠? 네. 그러니까 옷을 그래 입고 다니지. 휴가를 여기로 온 것 같아요. 예. 스튜디오로 휴가를 온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전세임 장님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죠? 팟캐스트를 네. 또 하시는데 굉장히 또 높은 성적의 순위를 유지하시면서 그렇진 예. 않고요. 개그맨 네. 이동엽 씨랑 친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바보들 중에서도 최고 바보 우리 전민기 군 나오셨습니다. 바보 1! 잘하고 계세요. 네. 양상국 씨만 못합니다. 예. 아, 그럼 섭외하세요, 이참에. 지난번에 안 한다고 하던데. 너 저한테요? 한 적은 없는데. 그럼 물어보시더라. 아니 뭐 선생님 말씀 워낙 부끄럽습니다. 잘하시니까 네. 혹시 되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선생님 놀러 가겠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네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의 기업이 어디인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유한양행입니다. 사회공헌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1926년 설립된 유한양행은 의약품과 식음료, 생활용품 등을 개발해 2014년 국내 제약사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달성, 2016년 국내 제약사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창업주인 고 유일한 박사의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다. 단지 관리를 개인이 할 뿐이다란 철학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여전히 실행하고 있고요. 때문에 임직원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지난 17년간 존경받는 기업 제약 부문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미지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지민 학생 어떤 이미지가 좀 있어요? 네, 일단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의 이미지는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회사라고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친근한 이미지의 기업이 강한 것 같아요. 친근한 이미지라고. 전쌤 왜 웃으시죠? 또 유한 양행이라고 하죠. 진짜 발음이 안 돼서. 네. 정확한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유한양행이요. 그렇죠. 역시나 아나운서시군요. 우리 상국영님께서는 혹시 예, 유한양행. 예, 유한양행. 근데 우리가 요즘에 사실 우리가 오뚜기가 가뚜기라고 최근에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부터 유한양행이 진짜 간유한양행. 발음이 어렵네. 간유한양행. 유한양행. 좀 어렵지 않나? 네. 간유한양행으로 왜냐면 이게 옛날에 이 유일한 창업주가 네. 400매덕을 기부를 했거든요. 와. 그리고 그때 당시 예전에는 이게 좀 나라에서 국회의원이나 뭐 좀 위에 고위 간직들이 좀 이렇게 뭘 좀 내라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안 낸 거예요, 그 돈을. 그래가지고 세무조사가 들어왔는데 털어서 먼지 안 넣은 데 없다 했는데 여기는 먼지가 안 나왔답니다. 야. 그 정도로 간유한양행입니다. 오, 정확했습니다. 네, 간유한양행. 멋있네요, 유한양행. 정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난 1년 동안 6만 3천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요즘 채용 기간이어서 그런지 유한양행 채용이라는 연관어가 지금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벌 기업들이죠.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이런 키워드들도 볼 수가 있었고요. 제약회사 순위에 관한 연관어 그리고 유한양행 연봉, 주가, 비타민. 그 인물 중에선 유일하게 아까 말씀해주신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가 또 유일하게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재밌는 거는 탐색어 여론동향이라는 건데 이 키워드를 쳤을 때 사람들은 이 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87% 정도가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언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부터 내려왔던 선행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굳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의 이미지에 관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탐색어 여론 동향에서도 높은 긍정적인 비율을 보일
보일 수 있습니다. 채용이라는 키워드가 있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채용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약품 영업 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약 영업이 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채용 규모 자체는 제일 큽니다. 2자릿수 정도로 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 영업, 그리고 또 마케팅이나 이제 경영 기획에서도 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D 직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연구 개발이다 이렇게 하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세부 전공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비임상 평가 파트, 그 다음에 이제 제재 연구, 또 약물 평가 파트. 그래서 각자 내가 어떤 직군을 생각해야지 도전해야 되는지를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되는 직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네, 일단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에 대해 아는 친구들보다는 모르는 친구들이 좀 더 많았던 유한양행을요? 것 같아요. 네, 일단 생활에서 쓰여지는 용품들이 유한양행에서 나온 걸 모르는 친구들이 은근히 또 많더라고요. 네네네. 또 기업 이름도 조금 발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취재하는데 저도 약간 어려웠던 감이 본인 있던 것 혼자 힘든 거 같아요. 유한양행이 왜 어렵죠? 유한양행. 유한양행. 알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에 대한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오지민입니다. 와, 이 호수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는 건국대학교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 기업은 유한양행인데요. 알 것 같아요. 여기 건국대 학생들은 유한양행 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제가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한양행 귀여워요. 진짜 알파고 같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10학번 윤재석입니다. 올 하반기에 취업의 문이 되게 나름 넓게 열린 것 같던데 어디 지원하신 데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그 유한양행 오, 마침 네. 할 얘기 많겠는데요? 아, 유한양행 저희 이번 주 탐색 기업도 유한양행이거든요. 더 궁금증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느 부서 쪽으로 지원하셨어요? 저는 그 영업 직무 쪽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유한양행이라는 기업 평소에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엄청 뭐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약업체 중에서도 이제 어떤 사회적 공헌이나 복지 쪽에 많이 힘쓰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잘 있습니다. 알고 있네요. 일단 지원을 했다고 하시니까 뭐 이력서라던가 자소서에 어떤 부분을 녹이면 좀 플러스 점수가 될까요? 이렇게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 영업 직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어떤 직무적 그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약품에 대해서 보다 쉽게 설명하고 또 전문적인 그 지식에 대해서는 그 의사나 약사분들에게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13학번 시스템생명공학과 조성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취업 준비도 막 하실 것 같은데 네. 생각해 놓으신 기업이 아직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정하진 않았고 그냥 바이오 기업 쪽 이런 쪽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혹시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에서 나온 약품 같은 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거기 그 안티프라민 유명하잖아요. 그 안티프라민 옛날부터 많이 썼거든요. 어쩔 때 사용하세요? 안티프라민 뭐 평소에 그 졸릴 때 눈 밑에도 바르고 가끔 그랬었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저도 공부할 때 한창 많이 썼던 것 예. 같아요. 물파스도 좀 예, 쓰고. 그렇죠. 네.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유한양행밖에 사실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유한양행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들은 게 있나요, 좀? 유한양행 기업이 이번에 하반기 공채 시즌에 또 오픈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인터뷰한 학생들 중에는 한 명 정도밖에 인터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친구들은 저기 없겠죠. 도서관에 있었을 거예요. 거기 가서 아마 만났었으면 많이 이야기 들을 수 있었을 거고요. 바이오 전공했던 친구들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 굉장히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삼성의 바이오 로직스와 에피스 그리고 한미 셀트리온 요 정도를 생각을 하죠. 하지만 또 전통적인 국내 제약업계 뭐 강자가 이제 유한양행이잖아요. 항상 1등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직군들도 같이 또 이제 신약이라든가 원재료 의약품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제약 영업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 너무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약은 대부분 이제 제네릭 복제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의 효능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성 영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지금 리베이트 관행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또 김영란법 이런 것들이 좀 시행이 되면서 예전보다는 좀 제약 영업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구직 활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예, 우리 유한양행엔 우리 특별한 유일한 스토리가 있다고 카더라. 예, 우리 창업주인 우리 고 유일한 박사님의 유일한 인생사를 알면 우리 유한양행을 절반 이상 알게 된다고 하는데 네. 어떤 스토리가 있길래 이런 얘기가 떠도는 거죠? 요즘 이력 썼을 때 구직자들한테 존경하는 인물을 적으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삼성 같은 기업인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4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유재석 씨, 박지성, 그리고 김연아 선수, 그리고 이제 유일한 박사가 제일 많이 쓰이죠. 그만큼 이제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지명도가 높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양상국은 안 쓰죠. 그걸 안 예전에 제 학생들 진짜로 양상국 썼던 학생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정말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 네. 존경하는 인물에 양상국이라고 적혀 있어서 저는 제가 아는 양상국 말고 다른 인물이 있는지 알고 뭐 학교 교수님이니 여쭤보니까 개그맨 양상국 이런 얘기를 진짜요? 하더라고요. 우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유가 궁금해요. 이유요? 네, 기억나세요? 이유는 그냥 저 촌에서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 도전한다 뭐 이상한 얘기했어요. 걔가 잘 됐어요? 잘 됐겠습니까? 인적성에서 바로 탈락했죠. 자,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유일한 박사는 제가 보기에는 근현대사 인물 중에 왜 영화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삶도 굉장히 다이나믹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유명한 또 독립운동가시고요. 원래 본명은 이제 유일영 씨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제1의 대한 제국이다 이런 뜻에서 이제 일한이라고 이제 이름을 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미시건 대학교 상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이 숙주나물 통조림이 아주 유행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식품 사업을 미국인 대학 동참과 함께 창업을 하게 되고요. 이게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아시아 지역에서 판매되는 이 토산품들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유한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1925년 미국에 설립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사장으로 영입한 분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서재필 박사입니다. 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하고 이승만 박사라든가 뭐 이렇게 교류를 많이 이제 진행하게 죄송한데 되고요. 좀 모르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음료시인이라서. 설마. 그 다음에 이때 좀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박사가 삶에 아주 큰 변곡점이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맘때쯤 이제 대학 동창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중국계 여성과 결혼합니다. 성함이 이제 호미리 씨였는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최초의 동양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그분과 결혼하면서 아마도 의료 바이오 쪽에 아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의약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한국에 귀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 우리나라가 의료 이제 불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한민국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유한양행을 이제 설립하게 되고 그때 이제 제휴소에서 판매한 상품이 그 유명한 이제 안티프라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터지고 나서 일본의 감시가 아주 심해지게 되니까 이 유일한 박사는 사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육군의 OSS라는 이 산하 한국 담당 고문으로 발탁이 되게 되고요. 그 당시 때 또 교류했던 분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 펄벅하고 이제 중국 고문으로 또 발탁이 돼서 두 분 간의 교류도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한인 그 국방경비대회가 창설이 되고 거기에 일원으로서 특수공작원으로 배속이 돼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가로 이제 우리가 칭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8.15 강복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작전을 실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 우리나라 산업발전 기업가였으니까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창설이 되고 초대 회장으로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상국이 씨가 얘기했던 약간의 정부와의 좀 갈등들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사회공헌활동 뭐 교육 활동에도 많이 재단 설립에 유한 재단 설립에도 굉장히 많은 자금 투자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인들 중에 뭐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이견이 없는 기업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위인전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선생님도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다니. 위인전에 있으신 분이죠. 예, 그럼 여기 연봉 네. 착한 기업인 만큼 연봉도 착합니까?
전체 평균이 한 7,352만 원 정도 꽤 높게 측정이 돼 있죠. 사원 같은 경우 4,119만 원이고요. 대리가 4,947만 원, 과장이 6,011만 원, 차장 6,519만 원, 부장이 7,399만 원. 뭐 회사의 명성에 걸맞게 이런 연봉도 꽤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유한양에 이제 입사를 하려면 좀 어떤 스펙이 좀 필요할까요? 예전에 저 공장 관리 파트로 입사한 재학생인데 학교는 이제 국승세단이고 학점은 한 3점 후반 정도. 그다음에 전공은 이제 산업정보 시스템, 산업공학 쪽이었어요. 그리고 어학은 뭐 한 700대 후반. 그다음에 스피킹도 6급. 근데 이 친구의 강점은 좀 이 품질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해서 그 품질 경영 기사도 취득하고 있었고 정보 처리 기사 또 식스시그마 블랙벨트도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왜 산업과학도들이 이런 제약업계에 도전이 가능하냐면 자동차나 그다음에 제약 이런 쪽에서 품질을 이번에 뽑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불량이 난다 하더라도 뭐 고객이 AS센터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약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은 만약에 제품에 오류가 있게 되면 뭐 고객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고신뢰성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업과학도들은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 프로세스를 공부했던 친구들이고 제 학생도 관련 자격증도 취득이 돼 있었으니까 이 친구가 바이오적인 지식은 없지만 공정의 신뢰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뽑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공계들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구직 활동을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형. 네,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우리 또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자,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셀러리맨의 꿈, 샵 노사 노노입니다. 우리 셀러리맨의 꿈,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 유한양행은 그 꿈이 실현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임직원이 공동 운명체로서 생각해 노사가 없고 노조가 없다고 합니다. 야, 예. 그렇군요. 이 유한양액은 외적인 거 말고도 뭐 내적으로도 굉장히 획기적이고 윤리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기업이 내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는 유일한 박사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아서 1969년부터 평사원 출신 사장을 선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장이 이정희 현 사장도 1978년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그런 사원이었습니다. 뭐 입사를 해서 임원, 그다음에 사장까지도 꿈꿀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대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일할 맛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행복할 겁니다. 네, 홍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취준생들이 어떤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기업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을 늘리는 거고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래야지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는 거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해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고 부가가치를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나라 GDP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공헌 활동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기업의 존재 가치, 그 존재 이유와 직통되는 건 이윤 창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객이 바뀌는 친구들이 요즘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임원분들과 주파수가 맞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1등 기업, 샵 존경받는 기업입니다. 그럴만하죠. 유한양행은 우리 착한 기업뿐만이 아니라 또 능력 있는 기업입니다. 안티프라민, 비콤시, 해피홈 등 수많은 히트 상품으로 국내 우리 제약업계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본격 자랑 타임입니다. 네. 선생님, 어떤 자랑들이 있을까요? 네, 뭐 올해도 그렇습니다. 2017년 존경받는 기업 제약 부문 17년 연속 무려 1위를 하고 있고요. 2016년에는 국내 제약사 매출 1위, 2014년에는 국내 제약사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또 달성을 한 기업이고요. 2013년에 1억 불 수출탑을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도 지금 7,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도 매출 1조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R&D 투자에 대한 좀 그런 것들이 저조하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점들을 좀 더 보완해서 앞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는데 한 몫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냥 착한 기업이라고 생각만 좀 했는데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기업이에요. 이 홍쌤께서 보실 때는 혹시 유한양의 비전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출 증가 원인은 비형 간염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비리어드, 그다음에 당뇨 치료제, 트라젠타 뭐 이런 것들을 다국적 제약사와 함께 공동 마케팅을 해가지고 성장을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혁신형 제약 기업의 기준점이라고 하면 평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비율을 매출액 대비 한 10%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유한양행이
유한양행이 약 한 7% 정도 되고요. 경쟁하고 있는 녹십자가 한 10%가 조금 넘고요. 대웅제약도 한 12%.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시밀러 여기가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제약의 업종인데 한미 같은 경우에는 22%가 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7%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투자는 아직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확대 적용되면 더 큰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착한 기업이란 이미지뿐만 아니라 경쟁력까지 갖춘 유한양행의 하반기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허가 많이 풀리고 있는데 복제약 사업을 다른 제약회사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유한양행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2분기 실적이 뭐 1분기보다는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전년 대비로 또 따져보면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원료 의약품하고요. 그다음에 전문 의약품의 매출이 각각 12%와 14%가량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위주로 사업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고 또 원재료 의약품이라고 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약이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 물론 유한양행도 훌륭한 기업이지만 글로벌 제약사하고 경쟁을 나눌 만큼의 그런 경쟁력이나 규모가 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의 어떤 원료 의약품을 또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전 대비 일반 의약품에서 전문 의약품, 그다음에 또 원료 의약품,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신약 이런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럼 좀 복제 의약 제네릭보다는 이런 분야에서의 성장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좀 많은 그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혹시 영업 쪽은 어떻게 안정적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제조 공정단에서의 변화도 생길겠죠. 그다음에 머신러닝이나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우리가 효능이 좋은 약을 먹을 수 있는 확률, 그다음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 약을 만들 수 있는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 입각하여 개발하는 친구들은 그런 트렌드를 활용해 가지고 더 효능이 좋고 분량이 적고 안정성을 갖춘 약을 생산하는 거고 또 영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 요즘 의료단에서 여러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원격 진료, 그다음에 요즘 나오고 있는 뭐 문재인 케어 이런 제도의 변화들과 환경의 변화 그런 부분에 맞춰서 내가 세일즈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그다지 좀 높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예, 우리 유한양의 어떤 기업 같아요, 저희가 딱 봤을 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지만 꼭 그 이유가 아니어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선행을 베푸는 데에 굉장한 흥미를 느꼈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유한양행에서 의 신조 또한 봉사와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보더라도 아주 유하고 조금 편안한 회사 생활 속에서 같이 연구해서 발전해 나가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막 회사가 노는 데는 아닙니다. 네, 회사가 노는 데는 아니고. 그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밑바탕 근본이 되는 바탕은 바로 시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업이 어느 나라 국가에 이렇게 본사를 설립을 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본사가 만들어낸 제품을 소비해주는 고객님들이 없었다면 이 기업은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성장한 정도에 따라 사회적 기여를 하는 거는 당연한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유한양행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지민 학생이니까 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논점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공헌 활동의 정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이 되겠죠. 고객들의 도움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자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라는 건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그 기업의 선택이에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수입차 업체들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매출액 대비 우리나라의 공헌 활동을 하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너무 법제화시키고 강제화시킬 수는 없는 부분인데 너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이게 준조세거든요. 어찌 보면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기업은 뭐 경영활동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해서 부가가치세, 관세, 법인세를 많이 내고 또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다라는 이 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이제 이게 유한양행 쓰는 친구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번에 또 오뚜기 쓰는 친구들도 다 그 얘기를 할 텐데 그냥 너무 이렇게 사회 공헌 활동으로 가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만나게 될 임원분들은 CSR 팀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정말 매출 우리나라 제약사들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거든요. 그 경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잠도 설쳐가면서 고민하고 일어나서 여러분들 만나는데 만나서 지민 학생처럼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오지민 씨는 그럼 저 NGO 단체나 시민단체에 입사하면 되지 왜 제약사에 오려고 하세요? 아마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비즈니스 마인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 부분을 좀 숙지하고 면접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양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좀 매력을 느꼈나요? 네, 유한양행 기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찾아다 준다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꼭 이 기업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을 수행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9월 중순이라서 구직자들 입장에서 9월 중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소서 마감이 이번 주, 다음 주에 많이 걸릴 거예요. 방송 보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시간이 구직자들이 제일 힘들어요. 하루에 자소서를 막 6개, 7개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힘든 이 9월 둘째 주, 셋째 주를 걸치고 이제 한 9월 말, 10월 초에부터 여러분들이 메일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받게 되는 메일은 다 그거예요. 귀하의 능력은 출중하나 뭐 이거 이제 많이 받죠. 그래서 광탈을 이제 시작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막 이렇게 또 상처받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서 그 이후에 도전의 추진력이 떨어질 거예요. 좀 털털하게 걸어가셨으면 어쩔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난 실패 좀 너무 슬퍼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기회에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꾸준히 자소서 많이 양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자소서 많이들 쓰고 계실 텐데요. 새벽 2시 넘어서 쓰시면 감성적인 자소서 나옵니다. 그렇죠. 일찍 주무시고요. 많이 잘 쓰셔서 꼭 서류 지원 마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